슬기로운 건강생활, 오늘은 치주질환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이해부터 우리 선조들은 이 치아를 오복 중 하나로 아주 귀하게 여겼죠. 네, 오복 중 하나인 치아를 오랫동안 건강하게 어떻게 하면 좀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방법을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대한시니어 치과학회 장혁진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렇게 분장도 하시고 의상도 또 나름 또 준비를 하시고 이렇게. 네. 오늘 뭐 설명해 주실 것도 다 이렇게 미리 준비를 하고 오셨는데 네. 잘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이는 라디오거든요. 네. TBS TV로도 지금 송출이 되고 있는데 저쪽 카메라를 보시면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치아가 오복 중 하나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치아 하나에도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서요? 네, 뭐 저는 치과 의사다 보니까 네. 환자분들한테 치아가 중요하다 이렇게 설명드리고 또 제가 뭐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네. 외부 강의도 하는데 치아가 오복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많은 분들이 와닿지 않으세요. 근데 이제 치아 하나에 돈으로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논문이 있습니다. 이 치아 하나당 사회 경제적 가치가 얼마인가에 대한 논문이 있는데 10년 전에 나온 논문이거든요. 근데 치아의 가치를 따지는 게 그냥 단순히 치아 하나를 잃어버리면 그 치아를 치료한다거나 뭐 임플란트 하는 비용 뭐 이런 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물론 당연히 그런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치료를 받기 위해서 시간도 내야 되고 또 고통도 겪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을 많이 잃어버립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치아 하나당 가치가 5천만 원 정도라고 10년 전 논문이 실제로 있고요. 하나당 5천만 원이요?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치아가 28개입니다. 위에 14개, 아래 14개니까 5천만 원 곱하기 28 하면은 14억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치아의 가치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강의 들으시던 분들이 좀 반응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갑자기 입을 쓰다듬는다든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네. 이게 14억을 아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 청취자 여러분, 오늘 좀 잘 이거 들어보시고 이거 나는 이렇게 좀 치아 관리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이게 장혁진 원장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이제 치아 관리를 잘하는 게 전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게 치아랑 전신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나 보죠? 근데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인데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 치과 의사분들도 이 얘기를 강조를 안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우리가 그냥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면은 그 옛날에는 그 말을 사고 팔 때 그 말이라고 하는 건 요즘에 따지면 자동차니까 자동차죠. 정말 중요한 수단이었죠. 근데 막상 말을 샀는데 얼마 못하고 말이 죽어버리면 그건 너무 손해가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뭐 엑스레이를 찍거나 이런 방법이 없으니까 보통 말을 사고 팔 때 드라마에도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말의 치아를 자세히 들여다봐요. 그래요? 그래서 말의 치아 상태가 괜찮으면은 이 말은 오래 살고 또 건강한 말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말을 사고 팔고 했었죠. 저는 순간 말도 치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네, 말도 스케일링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럼요.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그냥 단순히 말을 설명드린 이유가 뭐냐면은요. 우리가 사람도 이 치아가 건강한 거가 이 전신 건강하고 연관성이 너무 크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치매라든가 뭐 고혈압, 당뇨, 뭐 신장 질환, 또 동맥 경화, 뇌졸중, 뭐 심지어 남성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도 있고요. 이런 치주 질환이 특히 치주 질환이 전신 건강하고는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 학회 차원에서 아예 그 무연고 노인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봉사도 하고 하는데요. 정말 희한한 게 이 치매가 있으신 노인분들 중에요. 치아가 좋은 분들은 제가 단 한 분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치아와 이 치매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네요. 거의 대부분 이유가 치아라고 보시면 되고요. 치아가 몇 개 남아 있느냐가 치매가 얼마나 빨리 오느냐하고도 상관이 크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게 그 치아와 뇌랑 이게 상당히 밀접한 그런 연관 관계가 있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은 우리가 치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뇌에
해마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대뇌에 피질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보통 기억력이라든가 아니면 뭐 판단력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뇌의 부분이거든요. 네네. 근데 보통 치매가 오는 이유가 실제로 뇌 해부를 해보면 해마 크기가 상당히 줄어들어 버려요. 네네. 근데 우리가 치아가 없으면요, 보통 이 자기 치아로 씹는 경우에 우리가 이 해마 부분에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만들어주는데 네. 본인 치아가 없으면요 이 뇌에 자극이 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치매가 있으신 분들은 이 해마가 상당히 쪼그라들어 있는 모습을 보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 치매가 오는데 네네. 우리가 치아 하나가 빠질 때마다 뇌의 연령이 1년씩 늘는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실제 논문이 네네. 있고요. 우리가 네. 보통 왜 2080 운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은 80세까지 20개의 치아, 우리 원래의 치아는 28개입니다. 네. 위에 14개, 아래 14개인데 최소한 80세까지 8개만 빠지고 20개는 살려보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2080 이게 운동을 하는 거거든요. 2080이 20세부터 80세 이게 아니고 네, 네. 20개를 80세까지 잘 유지하자. 네, 맞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 무치약인 분이 계시다면 이가 하나도 없는 분들은요. 네네. 이가 20개 정도 있는 분들에 비해서 뇌가 20년 정도 더 늙었다고 보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치매하고 치주 질환으로 인해서 치아가 빠지는 게 연관성이 아주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 뇌졸중, 우리 상당히 무서워하는 이 뇌졸중도 그래서 걸리게 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런 맞습니다. 또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네. 그 뇌졸중도요. 네. 우리가 이 정말 희한하게 아마 그 심장 수술이나 네. 아니면 박동기를 다셨다거나 아니면 스텐트 수술 받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네. 우리가 보통 스텐트 이런 시술들을 하기 전에 이제 심장과에서 그 교수님들이 네. 자 이제 수술 날짜를 잡습니다. 그럼 수술을 바로 진행하는 게 아니고 치과로 먼저 보내세요. 아, 치과로요? 모든 분들을 보냅니다. 왜냐하면은 치석을 제거하고 오시라 그래요. 네. 근데 이 치석 안에는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이 있는데 네. 우리 몸에 있는 세균 중에 제일 독한 애예요. 그래서 그래요? 이 진지발리스라는 세균은 네.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우리 몸을 타고 전신을 돌면서 돌아다녀요? 네, 다 망가뜨립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심장 박동기 수술을 하셨다거나 스텐트 다신 분들이 스케일링 안 하시고 수술하시면요. 네. 피가 돌다가 진지발리스 세균이 그 부분에 가서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심장 수술이 실패를 하거든요. 네네. 그만큼 치주 세균이 독하기 때문에 치주 세균을 없애고 치주 치료를 해서 치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게 너무 중요하죠. 야, 저는 오늘 이 치아와 이 전신 건강 뭐 이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했는데 네. 아주 밀접한 그런 관계가 있었군요. 네. 지금 우리 저 밖에 제작진들 표정이 상당히 굳어 있는데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렇다면 그 요즘에 보면 당뇨 환자들 많이 급증한 네, 그런 맞습니다. 상황인데 네. 당뇨는 어떻습니까? 제가 일단 요 표를 먼저 좀 네네. 잠깐 준비를 했으니까요. 표를 먼저, 더 준비. 네. 카메라 네. 잘 보이시죠? 한번 좀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요.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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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치주 질환하고 전신 질환의 관계가 네. 정말 큽니다. 이거는 논문으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네.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은 뇌졸중이 올 가능성이 거의 3배 정도 올라가고요. 또 골다공증도 거의 2배, 네네. 또 심장 질환도 3배, 당뇨는 거의 6배 정도 치주 질환이 없는 분들에 비해서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이 당뇨가 그만큼 더 심하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네. 또 뭐 심혈관계 질환, 또 류마티스 관절염, 또 임산부 같으신 경우에는 애를 조산한다거나 아니면은 아예 그냥 그 저체중아 미숙아가 나온다거나 그리고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성기능 장애가 온다는 이런 보고도 있고요. 네. 그러니까 특히 당뇨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당뇨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몸에 피가 잘 안 도는 병이에요. 그렇죠. 네, 당뇨 자체가. 네. 근데 당뇨가 실제로 저는 단 한 분도 마찬가지로 치주 질환이 심하신 분들 중에 당뇨가 대부분 있고요. 네. 반대로 당뇨가 또 심하신 분들은 치아가 좋은 분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네. 근데 그 이유가 여러 가지도 있지만 네. 당에 좋은 음식들이 대부분 씹기가 어려운 음식이에요. 어떤 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은 네. 당이 있으신 분들은 이가 대부분 좋지 않아서. 네, 않으시기 때문에 대부분 뭘 드시냐면은 소면 같은 거 있죠. 소면 네, 국수 그냥 좀 말랑말랑하고 그렇죠. 뭐
좀 이렇게 씹기 좋은 거. 네, 그냥 네네. 그런 거 후루룩 삼키시고 네. 또 단 음료. 왜냐하면 단 음료. 씹지를 못하시는데 단 거 드시면 일단 기운이 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보통 이런 분들한테 네. 임플란트 치료라든가 이런 치료를 통해서 일단 잘 씹으시게 만들어 놓으면은 보통 우리가 이가 좋지 않은 분들한테 뭐를 제일 드시고 싶으세요라고 여쭤보면은요. 네. 고기가 아니고 김치예요. 아. 왜냐하면 김치가 네. 섬유질이라서 잘 씹기가 어렵습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야채 같은 거 이런 걸 잘 드시고 나면은 네. 오히려 당 수치가 좋아지고 뭐 이런 반대의 효과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장혁진 원장님 모시고 이 치아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 충격요법을 주셔가지고 네. 제가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러질 못하고 있네요. 아 그렇군요. 자 청취자분들 지금까지 잘 들으셨죠?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지금부터 잘 들으시고요. 자 20세 이상의 절반 또 40세 이상의 장년층이나 노년층의 경우에는 10명 중 8명 이상에서 치주 질환이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자 이 치주 질환 정확히 어떤 질환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네, 이 치주 질환은요. 우리나라 의보공단 통계에 의하면요. 네. 감기, 폐렴보다 더 많이 유병률이 있는 것이 바로 치주 질환입니다. 이게 1등이고요. 네. 치주 질환은 뭐 쉽게 얘기해서 우리 치주, 그러니까 치아 주위에 질환이 있는 거죠. 아하. 그러니까 치아에 충치가 있는 것하고는 이제 좀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 근데 쉽게 얘기해서 네. 음식물 찌꺼기가 우리 입안에 남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치주 세균이 증식을 해서 우리 네. 잇몸 뼈를 녹이고 또 잇몸에 붓고 피나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서 결국은 이가 흔들거려서 빠지는 모든 질환들을 합쳐서 네. 이제 치주 질환, 치아 주위 질환이라고 부르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 음식물 찌꺼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이제 그 식사하고 나서 양치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 개운해 이렇게 이제 돌아서게 되는데 맞습니다. 사실 그게 다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게 빠진 게 아니라면서요. 그러니까 치약이 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자극적인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칫솔질을 하실 때 왜 네. 소금 어르신들 왜 굵은 소금으로 사우나 같은 데 보면 막 하시잖아요. 네네. 뭐 잇몸에 상처 날 정도로 세게 하시기도 하고요. 근데 치약이 보통 대부분 화합니다. 그렇죠. 아주 자극적이고. 네. 근데 보통 치약으로 한번 그렇게 쓱 닦으시고 나면은 화하니까 나는 깨끗해 이를 잘 닦았다 하시지만 실제로는 음식물 찌꺼기가 대부분 남아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밤에 자고 일어나면은 음식 입냄새가 난다거나 네. 또 치주 질환이 진행되기 때문에 음식물 찌꺼기를 일단 깨끗하게 효율적으로 제거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거는 이제 좀 잠시 후에 좀 정확히 더 알아보고요. 네. 자, 이 치은염이라는 게 그 잇몸에 생긴 염증을 얘기하는 겁니까? 치은염이 있고 또 치주염이 있잖아요. 네, 네. 네. 그러니까 치은염은요. 네. 쉽게 얘기해서 연조직에 살에 염증이 좀 있는 거고요. 치은염이 좀 지나면 잇몸 살 바깥에 안쪽에 이제 뼈가 있는데 네. 치조골, 치조골이 녹기 시작하는 거를 이제 치주염이라고 부르니까 치은염에서 치주염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보통 잇몸에서 이렇게 살짝 피가 나고 하는 단계가 치은염이고 그리고 이제 이가 흔들거린다거나 피가 많이 난다거나 하는 단계가 치주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치은염은 주위에 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 뭐 평소에는 피가 잘 안 나는데 네네. 좀 피로가 쌓이거나 이럴 때 그렇죠. 가끔 이렇게 피가 묻어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런 경우 다 치은염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치은염으로 일단 시작을 하는데 네. 치은염의 단계에서 치과에 오셔서 치료하시고 또 본인이 잘 관리하시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는데요. 치주염 단계로 들어가서 뼈가 녹기 시작하면은 그건 이미 그건 되돌릴 수는 없는 단계입니다. 더 그렇군요. 나빠지지 않게 관리를 해야 되는 단계죠. 네. 네. 자, 원장님 어떻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치과에 가셔서 네. 그 1년에 한두 번 스케일링을 받으시잖아요. 네. 이 스케일링만으로도 이런 치은염이나 치주염을 치료할 수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저는 환자분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집안 청소하고 좀 비유해서 말씀드리거든요. 집안 청소가 대청소도 해야 되고요. 가족끼리 힘을 합쳐서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이렇게 가구도 들어서 밑에도 닦고 하는 대청소를 해야 돼. 대청소가 바로 치과에 오셔서 스케일링하고 잇몸 치료하는 거고요. 또 집안이 대청소만 한다고 한 달 내내 깨끗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는 본인이 관리하는 것들 이 두 가지를 같이 하셔야 이제 나중에
고생도 안 하시고 또 전신 질환으로 이어지는 게 이제 많이 줄겠죠. 그렇죠. 그래 대청소를 한 번씩 해줘야지. 그렇죠. 아니면 그 묵은 찌꺼기들이 그대로 쌓여서 그게 이제 뭐 치석으로 변하고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밖에 우리 기술 감독이 그 원장님 질문한 거예요? 질문. 네. 원장님 양치하고 바로 구강 청결제 쓴 건 어떤가요? 좋은 건가요? 아니면 피해야 할까요? 그러셨는데, 네, 이거 뭐 양치하고 바로 구강 청결제를 왜 쓰는 거죠? 저는 좀 근데 그런 분들 꽤 많습니다. 그렇군요. 보통 구강 청결제가요. 양치하시고 나서도 뭔가 좀 덜 개운하니까 구강 청결제도 성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품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너무 센 구강 청결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안이 화하면 화할수록 알코올이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일단은 화하니까 좋긴 한데요. 너무 화한 구강 청결제는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알코올 성분이 많기 때문에 너무 많아서. 오히려 입안이 금방 건조해집니다. 그럼 입냄새가 오히려 더 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강 청결제 쓰시는 건 좋은데 조금 알코올이 덜 들어가 있는 약한 거를 쓰시는 게 좋죠. 우리 기술 감독 항상 마스크를 하고 다니는데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좀 약한 거 쓰세요. 네. 자, 1805번님이 아까 그 당뇨 치매랑 연관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원장님 처음 알았네요. 감사합니다. 그러셨고요. 톰크루즈님 치아 한 개당 5천만 원이라면은 계산해 보니까 저는 15억을 날렸네요. 그러셨는데 치아가 상당히 안 좋으신가 봐요. 톰크루즈님. 네. 아무튼 오늘 좀 잘 들어보시고요. 3983번님이 제 아내는 양치하는데 양치질하고 치실하고 약 10분 정도 양치질을 하는데 그냥 양치만 하는 제가 치아도 더 튼튼하고 입냄새도 안 나는데 무조건 이렇게 오래 양치한다고 좋은 건가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항상 저희도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떤 주부님이 병원에 오셔서 나는 정말 칫솔질도 하고 치실도 하고 매일같이 관리를 열심히 하는데 우리 남편은 저 맨날 술 먹고 들어와서 이도 안 닦고 자는데 나는 이가 안 좋은데 우리 남편은 이가 멀쩡하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런 걸 또 자랑스럽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나는 치과를 태어나서 한 번도 안 갔다. 근데 멀쩡하다. 물론 드문 경우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충치가 잘 안 생기는 거 또 잇몸 질환이 잘 안 생기는 분들은요 유전적인 영향이 너무 큽니다. 그러면 이 치아도 상당히 유전적 그러니까 어떤 가족력이나 뭐 이런 것과 또 관련이 있는 거군요. 네, 제가 한 가지 준비를 더 해봤는데요.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저희 슬기로운 서울 생활에서 유일하게 차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네, 제가 뭐 외부 강의를 드릴 때도 많이 쓰는 자료라. 근데 이제 보시면요, 우리가 스티로폼에다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못을 박는다고 해보면은요, 금방 빠질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나무나 콘크리트에 못을 박는다고 하면은 잘 안 빠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잇몸 뼈가요, 정말 특이하게도 뭐 저는 임플란트 수술도 많이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이가 빠지셔가지고 임플란트 수술을 하려고 뼈에다 구멍을 뚫잖아요. 잇몸이 안 좋고 원래 치주염이 심하신 분들은 이 잇몸뼈에다가 구멍을 뚫으려고 드릴로 들어가면은 스티로폼처럼 쑥쑥 들어갑니다. 쑥쑥 들어간다. 그 이유가 유전이에요. 그러니까 또 충치가 잘 안 생기는 분들은 치아 자체가 딱딱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어머님 아버님 때부터 잇몸이 좀 안 좋으셨다. 그럼 그런 분들은 본인이 더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잇몸이 안 좋다. 그러면 자제분들한테 훨씬 더 관리를 잘 하게 해주셔야 그래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4억을 아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이 자식들한테 뭐 집 사줘야 되나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어렸을 때부터 이를 좀 잘 닦는 습관만 들여주셔도 고생도 안 하고 건강하게 식사 잘 하실 수 있고 그다음에 치매하고 당뇨도 오는 비율을 낮출 수 있거든요. 그만큼 관리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게 치아 관리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필소 군님이 유전적 영향이 큰일이네요. 남편 못 말려요 그러셨고요. 5791번님은 정답 X. 근데 퀴즈가 아직 나가지도 않았는데. 그리고 오늘 O일지 X일지 이것도 지금 사실 잘 모르는 건데 치아는 오복 중에 하나죠. 나이 드니 실감하게 되네요. 그러셨나요? 띵동댕 띵동댕동 반짝 퀴즈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뭐 너튜브로도 저희가 TBS FM 들어오시면은 지금 우리 원장님
그 차트 다 이렇게 만들어서 설명해 주신 거를 직접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주간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주간식. 네. 주간식. 우리 원장님께서 지금 혹시 주간식 문제를 지금 네, 갖고 네. 계시나요? 네. 네. 자, 주간식으로 오늘 내드릴 건데 자, 원장님께서 직접 한번 문제를 반짝 퀴즈를 내드리겠습니다. 네. 주세요. 뭐 너무 쉬운 문제라서요.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리기도 했고요. 네. 자,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네, 주간식입니다. 너무 심심하네요. 네. 잇몸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네. 뭐라고 할까요? 네. 자, 네, 짧은 문자. 네. 참고로 의료보험이 됩니다. 의료보험 되고요. 네. 또 힌트 뭐 다른 힌트 없습니까? 뭐 의료보험이 되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한 10,000원 정도면 만원 정도.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 받으실 수 있는 시술이고요. 네. 치과 하면은 그 치과에 들어가자마자 나는 소리 있죠. 그게 바로 이 시술의 소리입니다. 네. 그걸 뭐 석션이라고 하나요? 석션은 빨아들이는 거. 빨아들이는 거. 네, 치석 제거. 이렇게 네. MC가 좀 초음파 소리가 나는 게 이제 바로 치석을 제거할 때 초음파를 써서 하는 방법을. 초음파를 써서. 네. 원장님 어떤 곳은 이거를 하면은 아프게 하는 것도 있고 어떤 곳은 또 전혀 아프지 않게 하는 것도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어떤 솜씨인가요? 아니면 요즘에 좀 어떤 이제 과거보다 많이 좀 발전했다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치석을 제거하는 거는요. 네. 이 시술 저 하마터면 얘기를 할 뻔했는데 이 방법은요. 네. 물론 처음에 어떤 분들은 어느 병원 갔더니 시리게 하고 아프더라. 근데 어느 병원 갔더니 하나도 안 아프더라. 네. 그렇다고 해서 안 아프게 하는 병원이 맞고 아프게 한 병원이 틀리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네. 이 치석을 끝까지 정확하게 제거를 하려면요. 아무래도 좀 이가 시리고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대충 제거하면은요. 네. 시리거나 아프지 않거든요. 그래서 보통 치석이 심하신 경우에는 이 시술을 할 때 2번 내지 3번 정도 나눠서 이렇게 하라고 좀 보통 그렇게 권유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치과의 치료의 시작이 바로 이 진료인데요. 네. 이 진료를 한 다음에 다음 진료로 대부분 이어지는데 이 단계를 아프게 해버리면은요. 많은 분들이 안 와버리세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프다고 해서 진료를 제대로 못하는 건 아니니까 그거는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4글자인데 0810번님이 정답! 잇몸 치료! 이렇게 보내주셨거든요. 네. 자, 영어로 보내주시는데 진짜 영어 말고요. 앞 글자는 습니다. 맞죠, 원장님? 보통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어디다 그리죠? 스케치북.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 끝 글자는 그건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퀴즈를 아까 원장님께서 내주셨는데 직접 한번 다시 한번 좀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 더 내주시겠어요? 그 퀴즈가요. 치석을 제거하기 위한 치과의 시술 방법인데요. 의료보험이 되는 치료입니다. 그렇습니다. 4글자고요. 그리고 치료 받다가 지금 말씀하실 뻔했죠. 저는 스케치북 얘기를. 지금 저 3687번님이 스케이트 그러셨는데 처음에 우리 제작진이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 객관식으로 가자. 그래서 OPD가 1번을 그 스케이트라고 하면 어떻겠느냐고. 그래서 너무 유치하고 우리가 저 건강을 다루는 프로그램인데 너무 좀 장난식으로 가면 안 되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주관식으로 한 건데 객관식으로 갈 건데 그랬네요. 스케이트 아니고요. 스칼렛 요한슨 아니고요. 요건 청취자분이 보내준 거고 스타일링도 후보에 있었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오늘 정답도 보내주시고 문자가 어마어마합니다. 와, 진작에 이렇게 좀 한번 모셨어야 되는데 그죠? 정답 이거고요. 8734번님, 제가 입이 작아서 치과 선생님이 항상 크게 벌리라고 하셔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셨네요. 저도 이게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더 나은 치료를 위해서 하긴 하는데 조금 그런 경우에 이제 원장님께서 좀 환자분을 쉬게 하시면 좋은데 또 치료를 빨리 끝내드리려고.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부모님께 감사해야 되겠네요. 63세인데
치과 한 번도 안 가본 복이 있네요. 모두 건강합시다. 4037번님. 네. 이분도 약간 유전적인 아주 좋은 그럼요. 유전적인 걸 네. 받으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전화 연결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원장님 잠깐 헤드폰을 써주시겠어요? 네. 한 분 전화해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의정부에 사는 백준호라고 합니다. 의정부의 백 선생님. 네, 우리 저 장혁진 원장님 인사 나눠주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떤 게 궁금하셔서 오늘 전화 주셨는지요? 아, 제가 지금 신경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 네. 이게 그 경과가 안 좋으면 발치를 한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이제 발치를 하면 임플란트를 삽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국산 제품이랑 네. 이제 그 외국 제품을 이제 뭐 이렇게 프린트를 받았어요. 근데 네.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굳이 비싼 외국 제품으로 해야 되는지 네. 네. 아니면 뭐 국산 뭐 오스 뭐 제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해도 크게 지장이 없는 건지 좀 네. 궁금해가지고 한번 네, 연락드려요. 아, 근데 이게 그 실제로 임플란트 치료 받으시는 분들한테는요, 이게 또 큰 고민입니다. 아, 어떤 그렇죠. 임플란트를 택해야 되나, 네. 또 어느 병원을 택해야 되나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제가 그냥 딱 정해 드릴게요. 네. 뭐 저는 항상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TV도 요즘 외국산 제품 아무도 안 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우리나라 제품이 좋듯이 네네. 임플란트 자체도 우리나라에서 제조한 지 이미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네. 임플란트가 나온 지는 이미 50년이 넘었고요. 근데 그 전에는 외산 제품이 좋다 뭐 이런 인식이 있었지만 요즘은 국산 제품도 뭐 너무 좋기 때문에 네. 이건 뭐 저도 부끄러운 말씀이지만 저도 여기 오른쪽 왼쪽 아래 부분에 네. 이가 하나 상해가지고 아. 저도 임플란트를 받았어요. 아, 네. 선생님도 임플란트를 네, 하셨군요. 네. 저도 네. 신경 치료한 게 이분하고 똑같습니다. 네, 이게 네, 신경 치료한 게 잘못돼 가지고. 근데 저도 국산 임플란트 심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어느 임플란트를 심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한테 얼마나 숙련된 실력이 있는 분한테 임플란트 하느냐가 더 중요하니까 네. 좀 믿을 만한 분을 찾아가서 네. 치료 받으시면은 뭐 결과가 좋을 겁니다. 네. 백 선생님? 네. 네. 뭐 시원하게 좀 갈증이 해소되신 거죠? 여름 비처럼 너무 시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무튼 저 임플란트 치료 잘 받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사실 이 임플란트 할 때 많이들 고민하시죠. 그럼요. 네. 그리고 요즘 가격차도 또 상당히 차이가 네. 많이 나는 네.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 좀 우리 지금 청취자분들이 도움이 될 만한 좀 이렇게 임플란트를 하시면 좋다. 네. 좀 짧게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뭐 이게 제일 도움이 되는 얘기일 것 같긴 한데요. 네. 임플란트 고민하시는 분, 또 부모님 임플란트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지만 네. 이 치과 자체는요 다른 의료과하고는 좀 다릅니다. 네. 뭐 예를 들어서 내과 아니면 뭐 이런 일반 의료과들 같은 경우에 물론 의사 선생님이 실력이 있는 것도 내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치과는 특히 손기술이 중요하거든요. 음. 숙련도라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금 나이도 있으시고 또 이 의료 진료 경험 또 주변의 평판이라든가 여러 가지 체크하셔서 네. 치료 받으시고요. 또 비용 같은 것도 견적이라고 하죠. 네. 한 군데 병원만 가셔서 견적 뽑아보지 마시고 한 두세 군데 정도는 가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신 다음에 네. 또 본인하고도 의사하고 환자하고도 궁합이 맞는 게 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신뢰가 좀 가는 분한테 믿고 치료 맡기시면 네.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전화 모셔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전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저요? 예, 네, 홍은동에 사는 정종덕이라는 사람인데요. 네, 정 선생님. 예. 네, 말씀하시죠. 지금 저는 나이가 68세고, 네, 뭐, 사랑니까지 다 있어요. 네, 이빨도 하나도 안 뺐고. 네. 근데 입냄새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네. 아, 네네. 네. 치과에 가서 물어보니까 이제 1년에 한 번씩, 스캐닝 하러 가면은, 의사 선생님한테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그러면은 이빨에서는 괜찮은데 이에서 냄새가 너무 많이 하니까 이빨로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내과에 가봐도 별 적이 없고 아침이나 저녁에 꼭 부인한테 냄새가 너무 많이 나는 것도 네, 많이 네. 듣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하고 대화하기도 그렇고 맞습니다. 고민이 네. 많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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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보통 선생님 지금 혹시 드시는 약이 뭐가 있으실까요? 고혈압이 좀 있으신가요? 네, 고혈압하고 고혈지혈증이 그죠? 네, 맞습니다. 지금 네. 보통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많은데요. 네. 고혈압 이게 심지어 그 내과에서나 지금 치과 가셔도 지금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어디를 가셔도 이 시원한 답을 안 주신다. 이게 네. 제가 선생님 입안을 뵙지는 않았지만 네. 입냄새 나는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큰 이유는요. 약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우리가 보통 고혈압 약 드시면은요. 네. 고혈압 약 성분 중에 이뇨제 성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 그 약을 드시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몸에 수분이 많이 빠져나가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입냄새 나지 않기 위해서는 칫솔질도 하시고 치간 칫솔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쓰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지만 네. 마지막이요 선생님 뭘 하셔야 되냐면 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 입에 침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침에 일어나셔서 입냄새 나시는 이유가 우리 입안에 침이 우리 그 아기들 있죠. 네네. 아기들 뭐 한두 살 된 아기들 중에 입냄새 나는 아기는 없거든요. 왜 그러냐면 애들이 침이 많이 나와서 그래요. 그러니까 약 자체의 이유 때문에 그 가능성이 크니까 선생님께서는 좀 물을 좀 많이 드시고요. 입안을 항상 촉촉하게 좀 유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고혈압 약을 끊으실 수는 없으니까. 네네. 그런데 제가 제일 많이 먹는 건 물이에요. 네네. 물을 평소에 많이 드시는군요. 네, 물도 좀 드시고요. 예, 제일 많이 먹는 게 물인데 네. 그렇더라고. 그러니까 입냄새가 많이 나니까 젊을 때부터 한 50대부터 입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더라고. 네,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물도 좀 많이 드시고요. 그리고 좀 껌 같은 것도 좋아하지 않으셔도 좀 씹으시고요. 네. 그리고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릴 구강 관리를 하기 위한 칫솔질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이어지는 내용 한번 보시면요. 도움이 좀 되실 겁니다. 네, 저희가 또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정 선생님. 예. 네, 라디오를 끝까지 좀 청취해 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홍은동의 정 선생님이셨습니다. 입냄새 때문에 이렇게 좀 많이들 고민하시죠? 네, 근데 그게 고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데요. 네네. 이 입냄새라는 게 참 예민합니다. 그렇죠. 어느 누구도 남한테 입냄새 난다 이렇게 얘기를 잘 안 해주거든요. 본인은 모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 컴플렉스이신 분들도 있고요. 그렇군요. 제가 조금 이따가 이제 입냄새 관련된 것도 네. 예방하는 법도 좀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났을 때 그 입냄새가 나는 경우는 이제 그만큼 그 자는 동안에 어떤 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먹지 않아서 그런 건가요? 마시지 않아서 일단은요. 99 대부분의 원인은 뭐냐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분명히 자기 전에 이를 깨끗이 닦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입냄새 나고 와이프가 입냄새 난다고 구박한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결국은 하나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요. 제거가 완벽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네네. 음식물 찌꺼기를 칫솔이라든가 치간 칫솔 또 혀도 좀 닦아주시고요. 네. 요새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잠깐 이거 저 카메라 준비해 주죠. 제가 아예 그냥 아예 가져오셨는데요. 네, 하나하나 좀 설명을 해주시죠. 제가 그 강의를 많이 드릴 때 칫솔질만 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그 구강 관리 용품들을 좀 열심히 써주시면은 대한민국 치과가 다 망한다. 이렇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리거든요. 네네. 근데 그만큼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한데 매일매일의 청소가 너무 중요한데 특히 우리나라 음식물들이요. 식사하고 남은 찌꺼기가 많이 남습니다. 특히 그렇죠. 고춧가루 같은 고춧가루. 것들. 네. 근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그냥 치약을 쭉 짭니다. 또 많이 짜요. 그래서 반은 세면대에 버리시고 그리고 막 닦으시는데 보통 우리가 333이라고 하잖아요. 3분 정도 닦아라 이렇게 권유드리지만 실제로 30초도 안 닦으세요. 그리고 개운하다 하시고 이제 칫솔질을 하시고 그냥 주무시면 음식물 찌꺼기가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대로 남아 있겠죠. 그래서 원래 이제 순서가 우리가 자동차 세차하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세차할 때 거품 내는 걸로 먼저 닦는 게 아니라 물로 한번 깨끗하게 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새는요, 이 구강 세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수압으로 먼저 한번 쫙 쏴주면은 찌꺼기가 먼저 싹 빠지고요.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뭐 구강 세정기는 뭐 제품이 종류가 워낙 많으니까요. 뭐 인터넷에 검색해 보시면 구강 세정기라고 있을 겁니다. 그걸로 먼저 한번 해주시면 설거지할 때도 똑같아요. 먼저 한번 물로 식기세척기. 그렇죠. 헹구잖아요. 그리고 나서 칫솔질을 한번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누구나 하시는 거지만. 그 다음에
그리고 치간 칫솔을 씁니다. 네, 요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네, 클로즈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이렇게 치간 칫솔을 쓰시는데, 치간 칫솔. 치간 칫솔은 그럼 연세 많은 분들만 쓰는 거 아니냐? 네. 아니면 이걸 쓰면 더 이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치실도 마찬가지로 벌어지는 거 절대 그렇지 않고요. 네. 이걸 안 쓰시면 벌어집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치간 칫솔도 한번 쓰시고. 이것도 굵기가 다 다르죠. 그렇죠. 네네. 네,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아무래도 잇몸 사이가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치실도 한번 쓰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를 닦아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 좀 들어주시죠, 네. 원장님. 우리가 아기들한테 혀 내밀어 보라면요. 네. 아기 혀는 표면이 실크 같아요. 반짝반짝하고. 근데 어르신들 본인 혀를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보시면요. 네. 그 비가 안 온 그 가뭄든 혀가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혀 사이사이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무서운 진지발리스 세균들이 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통 칫솔로 닦으시면서 막 구역질 하시는 분들 계신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요새는 마트에도 이런 혀를 닦는 혀 클리너가 따로 그게 있습니다. 혀 클리너, 혀 닦는 기구인 거죠. 맞습니다. 이게 실리콘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이런 걸로 한번 닦아주시고 그리고 물을 좀 많이 드시고서 주무시면은요 대부분 입냄새가 안 납니다. 저희 집도 그 혀 클리너 네. 그게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네. 저희 집 이제 큰 애가 그걸 쓰는데 참 이런 걸 왜 쓰는지 모르겠다 속으로 그랬는데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현명하신 거죠. 네, 칭찬해줘야 되겠네요. 네, 이게 칫솔도 종류가 참 많지 않습니까? 네, 네. 뭐 부드러운 거 좀 뭐 어떤 거 뭐 많고 뭐 전동 칫솔도 있고요. 네. 칫솔은 어떤 거를 좀 쓰면은 좋을까 그런 질문도 오늘 많이 들어오고. 네, 제가 그냥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칫솔, 치약도 약입니다. 그러니까 네.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거든요. 칫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보통 잇몸을 닦는 칫솔하고요. 네. 또 플라그가 많이 생겨서 치아를 닦는 그러니까 잇몸을 닦으시는 분, 또 충치가 생겨서 치아를 닦으시는 분 용도가 다 다릅니다. 네네.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이 칫솔 뭐가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만져보시면 알거든요. 네.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모 쓰시고 또 칫솔도 이렇게 좀 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훨씬 더 파지, 잡기가 훨씬 더 쉽고요. 또 어금니 안쪽까지 닦기가 쉬우니까 칫솔 모는 가능하면 좀 부드러운 거 쓰시는 게 좋고요. 네. 또 칫솔은 참고로 하나만 말씀드리면 칫솔은 좀 자주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뭐 한 달 내내 쓰시는 분들 네. 계시는데 네. 그건 안 좋고요. 네. 네. 그 치과에서 요즘에 그 칫솔을 우리가 구입할 수 있잖아요. 그런 네. 칫솔은 어떻습니까? 칫솔 좋죠. 아무래도 전문가 네, 어리석은 질문이었네요. 네, 전문가분들이 좀 선택한 치아니까요. 더 좋겠죠. 네네. 그러면 주기는 어느 정도 뭐 교체 주기는 어느 정도나 생각해요? 칫솔을 만약에 오래 쓰시고 싶으시면은요. 네.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우리가 욕실이 정말 지저분한 공간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은 대소변 보고서 그 분자들이 다 떠다니고요. 네. 또 상당히 습한 공간입니다. 근데 이 칫솔을 갖다가 샤워하시고 칫솔 닦으신 다음에 욕실에다 두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대부분이 그러시죠. 여기 세균 다 자랍니다. 근데 나중에 다시 이걸 그대로 집어넣으시거든요. 입안에. 네. 그래서 칫솔은요. 항상 깨끗하게 닦으신 다음에 욕실이 아니라 보통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대 같은 데 이렇게 좀 올려놓으시거나 보관하시는 게 그건 좋을 어떻습니까? 것 같아요. 그 칫솔 건조기를 요즘 많이 네, 건조기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근데 그 건조기도 욕실 안에 두지 마시고요. 네. 바깥에 두시는 게 좋죠. 그러군요. 네. 네. 지금 뭐 저희가 오늘 준비한 대본은 절반도 못했는데 문자가 뭐 어마어마하게 지금 역대 최대 문자가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6166번님이 풍치는 약이 없다는데 진짜 없는 건가요? 50대 중반입니다. 그러신데 풍치로 그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네, 그럼요. 네. 풍치가 결국은 이제 치주염을 풍치라고 하는데요. 네. 왜 풍치라고 보통 옛날부터 어르신들이 말씀하셨냐면 잇몸이 안 좋으시면요. 음식을 꽉꽉 씹어보면은 이가 들뜹니다. 그래서 이제 바람 들었다 해서 풍치라고 하죠. 네. 근데 이 치과 의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뭐냐면은 이제 제가 약 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TV 광고에 나오는 잇몸 뭐 좋아진다는 그런 거. 뭐 씹고 뜯고 뭐 이렇게 네, 광고하는 약이 있습니다. 네. 그 약이요 효과가 없지는 않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어르신들이 치과에 오기 싫어하시거든요. 네. 뭐 특히 이제 주부님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애들 대학 보내고 또 우리 애 결혼하고 네. 그리고 또 막상 또 치과에 오려 그러면요 아파서 네. 그 다음 날 되면 희한하게 안 아픕니다. 그러니까 오기가 싫죠. 네. 근데 이 우리가 치주염 자체를 치료하는 거에 있어서 네. 대부분 약으로 해결하신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음식물 쓰레기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네. 그걸 청소하는 게 아니고 그 위를 그냥 거적을 덮어놓고 거기다 방향제 뿌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면 계속 그 안에서 부패하고 그렇죠. 썩고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약을 드시는 게 도움이 안 되진 않지만 네.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뭔가 본인이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럼요. 암하고 똑같아서 이미 많이 진행이 된 거거든요. 네네. 요즘 치과들 너무 친절하고 또 대부분 치료들이 의료보험 되니까 오셔서 좀 치료 받으시고 네. 하시면 건강하게 잘 쓰실 겁니다. 네네. 자, 4541번님은 저는 잘 때 일을 심하게 가는데 왜 그럴까? 이거는 치과 이게 상담 네. 그럼요. 가능한 건가요? 치과에서 네네. 다루는 영역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습니까? 이게 잘 때 일을 가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는 부정교합일 가능성이 제일 큽니다. 부정교합. 위 아래가 뭔가 치열 자체가 안 맞으니까 네네. 그거를 맞는 방향으로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가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남자분들은 이제 이를 갈고 코를 고시는 거 세트로 하시면 주변에 아무도 못 잡니다. 네네. 요즘은요. 깜짝 놀랐네요. 네. 이를 가는 거를 좀 도와주는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 치아에 끼우는 장치도 있고요. 네. 그걸 끼우면 효과 자체가 이가 마모되는 것도 막아주고요. 그렇군요. 치아가 변형되는 것도 막아주니까 네. 그 이갈이 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에 요즘 검색해 보시면 많이 나옵니다. 네네. 장치는 꼭 끼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와 관련해서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우리 장 원장님께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됐습니다. 네. 오늘 뭐 차트도 준비해 주시고 준비 아주 잘해 주셨는데 절반도 못했네요. 네. 또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오늘 퀴즈 정답을 발표하겠습니다. 잇몸질환 예방하기 위해서 치석을 제거하는 시술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원장님 정답은요? 네, 정답은요. 스케일링입니다. 네. 1년에 한두 번 꼭 받으셔야 되겠죠. 네, 의료보험 되니까요. 그렇죠. 그게 1년이 지나버리면 그 네. 혜택을 못 받으시거든요. 그게 예를 들어서 뭐 2년 뒤에 하신다고 해서 스케일링을 2번 혜택이 아니라 네. 1년에 한 번만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요. 네네. 스케일링을 가셔서 의료보험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합니다. 가셔서 의료보험 혜택 받으시면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치아도 오래 쓰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 뭐 치매, 고혈압 뭐 여러 가지 전신질환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많은 아주 팁도 주시고 정말 몰랐던 것들을 또 이렇게 자세히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질문이 쏟아졌는데 이 질문들은 저희가 잘 모아놨다가 다음 시간에 꼭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치주질환 궁금증 장혁진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